집안의 어느 위치에 어떤 나무를 기르면 부자가 될까요? 이에부터 전통적으로 마당에 나무를 심거나 화분에 식물을 기를 때에는 종류뿐만 아니라 풍수, 민속, 유교, 규범 등을 따져서 좋은 것과 싫은 것을 가려 길렀는데요. 예나 오늘날이나 이러한 식물을 기르는 풍수는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혹시 좋아서 기르는 나무가 집안의 순환을 막거나 주인의 운기까지 빼앗아 간다면 어찌 될까요? 안녕하세요.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집에 기르면 안 되는 식물 5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난히 식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마당이나 정원이 없는 경우에는 화분에다가 또 아파트 베란다에다 식물을 기르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길러서 좋은 식물이 있고 내가 기르면 안 되는 식물이 있단 말이죠. 오늘 집안에서 기르면 안 되는 식물 5가지를 좀 알아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담쟁이 넝쿨인데요. 집밥 담장에 담쟁이 넝쿨을 두른 집들 보셨지요? 외관적으로는 굉장히 보기가 좋고 푸르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예전엔 부의 상징으로도 이렇게 여겼단 말이죠. 이 담쟁이 넝쿨은 양의 기운을 빼앗아 간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집안에 좋은 양기를 빼앗아 음습한 분위기로 만들게 되면은 특히 집안의 재물의 중심의 역할을 하는 곳에 주방 쪽 가까이에 이러한 담쟁이 넝쿨이 자라고 있다면 음기가 강한 곳으로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때문에 집안에 담쟁이 넝쿨로 둘러싸여 있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등나무나 넝쿨나무들은 대부분 대문에다가 이렇게 많이들 심지요. 그런데 그 가정의 가족들을 넝쿨로 칭칭 감는 나쁜 기운이 있을 뿐만 아니라 등나무류는 역시 양기를 흡수하는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등나무를 집안의 입구에 심으면 등나무처럼 운이 비비 꼬이게 되므로 풍수학적으로는 불길한 나무라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집안에 기르면 안 되는 나무가 바로 은행나무인데요. 은행나무가 집안에 있으면 그 집의 기운이 음쪽으로 기울어져 집안이 궁색해지게 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쪽은 절대로 심지 말아야 하는 방향이기도 하는데요. 옛 어른들이 은행나무가 집안에 있으면 집안이 망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했는데요. 이는 은행나무가 양기를 흡수하고 음기를 방사하기 때문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가로수로 은행나무를 심어 우리의 구근을 쇠약하게 만들고 양기를 흡수하고 음기를 방사하는 아름드리 은행나무들을 가로수로 심어 놓은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지요.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가로수든 집안에 심은 나무이든 구태여 양기를 흡수하는 은행나무를 심어서 좋을 것은 없겠지요. 어떤 나무를 집이나 사무실에 두느냐에 따라서 가장이나 혹은 CEO의 회사의 운명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분재는 자연 상태의 모습이 아니며 인위적으로 가지를 치거나 또 이 가지를 철사로 교정을 해서 모습을 조작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 결과 분재는 생기보다는 잘리고 비틀릴 때 품어내는 고통의 길을 방출하게 됩니다. 분재를 가까이 두면 성장운과 발전운이 따르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분재는 사업과와는 궁합이 맞지 않습니다. CEO 집무실이나 집안 서재에 분재 대신에 가지를 치지 않은 자연 상태의 나무를 두면 어떨까요? 입이 넓은 관엽식물 등은 집안 구석진 모퉁이나 기퉁이의 예리한 모서리를 가려두게 되면 아주 좋은데요. 이는 모서리에서 나타나는 모퉁이살의 흉한 기운을 중화시켜서 안정된 기를 공급하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네 번째에 집안의 기운을 억누르는 큰 나무를 심어서는 안 됩니다. 예로부터 풍수에서 가상을 볼 때에 집안이나 사무실에 큰 나무가 있으면 불행과 재앙이 닥친다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에워싸인 집 마당에 큰 나무가 있으면 흥하다라는 것은 한자
자의 이 이부자 안에 나무 목자가 있는 이러한 것을 상징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그 한자는 괴로울 곤자와 닮았기 때문에 집안에 키가 큰 나무를 두는 것은 공고해진다, 고달퍼진다 라고 하여서 풍수적으로 좋지 않게 보았습니다. 사실 집안에 큰 나무가 있으면 벼락을 맞을 가능성도 있고 그만큼 집의 기운을 억누르게 됩니다. 나무는 광합선 작용을 위해 땅속의 영양분을 빨아들이므로 마당의 기도 마를 뿐만 아니라 마당에 그늘이 지고 벌레가 몰려드니 생활하기에도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주인이 되어야 할 터인데 큰 나무가 압도적인 느낌을 주면서 그 나무가 주인 노릇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집안의 중심은 누가 되는 거예요? 큰 나무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주객이 전도가 된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정원수는 낮에는 산소를 배출을 하나 밤에는 탄산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정원수의 키 높이만큼 주택에서 멀리 떨어져 있게 이렇게 심어야만이 좋은 식수 방법이 되는 겁니다. 나무를 심을 때에 나뭇가지와 건물 본래의 거리는 보통 약 최소한 5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가지가 창문 가까이에 뻗어서 나오는 것은 누가 봐도 좋지 않지요. 각 방위의 용도에 따라서 알맞게 배치를 하여야만이 거주자에게 좋은 기운과 또 행복한 복을 불러다 준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산림경제와 지리신서에 기록된 것을 보면은요, 주택의 방위별로 나무를 심어 기운을 보강하는 비보의 조경 풍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키가 큰 나무는 어디에 심으면 좋을까요? 북쪽 혹은 북서쪽에 키 큰 나무를 심으면 좋습니다. 물론 가까이 심으면 당연히 안 되지요. 전통 고택을 보게 되면 특히 북쪽에 겨울 북풍을 막기 위해 조성된 숲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쉽게 볼 수 있는 어떤 숲이 있죠? 대나무 숲이 있죠. 특히 이 대나무는 따뜻한 곳에 자라기 때문에 남쪽으로 가면서 뒤쪽에서 북풍도 막아주고 또 나쁜 기운, 사악한 기운이 들어오는 것은 직접 집안에 대청마루까지 들어오지 못하도록 걸러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이 대나무 숲입니다. 그러나 이곳의 나무도 집의 기운을 누르지 않도록 항상 상당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유실수 등으로 집에 나무를 심을 때는 세월이 흘러서 창문을 가리지 않을 정도로 잘 자라나는 나무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가시나무를 심으면 안 됩니다. 예전에 담장 대신에 탱자나무는 뭐가 있죠? 가시가 있습니다. 가시가 상당히 강력한데 이 탱자나무를 울타리로 이렇게 쓰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앞마당에 맞닿은 이러한 가시나무가 있다라면 뭐 울타리든 뭐든 상당히 불길하기 때문에 집안에 애군을 부르는 풍수학적인 상황으로 몹시 나쁘다라고 보게 됩니다. 특히 요즘 전원주택을 가꾸면서 집안에 엄나무나 두릅나무 혹은 오가피나무 등의 가시가 붙어 있는 나무들을 집 안방 혹은 거실 가까이에 이렇게 심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 이러한 나무들은 뭐가 붙어 있어요? 가시가 붙어 있죠. 따갑게 찌르는 풍수지리적으로는 나쁜 기운을 불러온다라고 하여서 불길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시나무들은 대문 밖에 혹은 울타리 밖에 이렇게 밭에다가 기르는 것이 좋고요. 집안의 식수로는 가시가 있는 나무들은 가급적이면 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풍수지리에 기인해서 말씀드린 내용이므로 일부의 우리 구독자님들의 의견이 또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풍요롭고 행복한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